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24인데 저는 우선은 사례를 리뷰를 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투사TV의 람스 팀장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명인들의 투자 사례를 한번 보고 반면 교사를 삼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리뷰해볼 연예인 분은 그룹 아이콘의 김동혁 씨입니다. 제가 이제 투자 사례를 좀 보면서 나이를 봤더니 97년생이에요. 올해 이제 한국 나이로 24인데 저는 우선은 사례를 리뷰를 해서 잘했다 못했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네,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기특해요. 굉장히 이 어린 나이에 뭔가를 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좀 높게 삽니다. 매매 금액만 말씀을 드리면 19억 3천만 원에 홍대 상권에 아주 귀여운 꼬마 빌딩을 매입을 했어요. 누가 조언을 해줬는지 아니면 본인이 불어나와서 이 건물을 사야겠다고 해서 샀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정말 너무 높게 삽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아니지만은 너무 기특해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하가 없고 그냥 3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근데 항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붉은색은 기본적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내가 이제 그 건물에 살려는 목적이 있으면 당연히 위에 주택이 있는 물건도 좋겠지만은 우리가 보통은 집은 다 따로 있고 아파트나 이런 주택에서 살고 있으면서 임대 수익을 다 원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붉은색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따로 거주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이것도 조금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홍대 상권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리스크는 없다고 봅니다. 이 홍대 상권은 워낙 거대한 메가 상권이기 때문에 그냥 흐름에 따라서 쭉 그냥 끌고 가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소액대 건물들은 재매각이 쉽습니다. 건물의 최대 리스크는 황금성입니다. 다달이 임대료 나오는 것도 좋지만 팔므로써 그 시세 차익이 결국엔 부동산에 꽂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원하는 시세 차익 한 번에 크게 들어오는 거. 아무리 지금 내 건물이 지금 이거 100억 한다 200억 한다 이거 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실제로 팔려서 내 손에 쥐어지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매도자분들이 약간 좀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건물을 갖고 있는 게 토지가 120평이니까 앞에 팔린 거 생각해서 지금 한 150억 된다 라고 하시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팔아서 손에 쥐는 금액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거래가 되기도 힘들고. 근데 이렇게 20억 미만의 작은 건물들은 되팔아서 차익을 얻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 건물을 작년 5월에 매입을 했어요. 이제 딱 1년 됐네요. 그 당시에 토탈 이제 보증금이 한 1억 1000에서 한 550만 원 정도 들어오는 건물이었고 3% 중후반 됐었던 건물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한번 보니까 취등록세 비용까지 하면은 대출 12억 받으시고 자기 자본은 한 8억 정도 들어간 걸로 좀 파악이 됩니다. 지금 8억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아파트 주택을 매입하려면 필요 서류 증빙 서류가 10장이 넘더라고요. 지금 그만큼 이제 아파트 내 돈 주고 사는 것도 굉장히 좀 힘들어졌습니다. 주택 부분은. 이 김동혁 씨가 이 용기와 투자가 동년배 같은 아이돌 분들이나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큰 차이점을 벌릴 거예요. 이게 5년이 되고 10년이 됐을 때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거예요. 김동욱 씨는 그 당시에 이제 4,700 정도 됐습니다. 평당가가. 근데 지금 홍대 전체 상권을 봤을 때는 5천 미만은 만족들도 지금은 찾기가 힘드니까 그 당시 1년 전에 괜찮은 금액에 매입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혁 씨가 산 꼬마 빌딩 인근에 이제 홍대를 제가 이제 메가 상권이라고 워낙 큰 거대한 상권이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엄밀히 따지면은 김동혁 씨의 건물은 합정, 상수 요기에 더 가깝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도 거리상으로도 합정역에 더 가깝고 우리가 흔히 아는 홍대 메인은 주차장길로 해서 이렇게 홍대역까지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메인 길이고 이쪽은 기본적으로 매물이 없거니와 나오더라도 천문학적인 평당 금액을 좀 자랑하고 그 안쪽 길들은 계속 거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도로가 4m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는 지역인데 조금 더 도로가 넓었으면 좋긴 하지만
이쪽 상권 자체가 다 그냥 골목골목으로 다 사람들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이걸 그냥 감안하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이 없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대출도 원하는 만큼 다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점도 이게 안경 소매점이에요. 1층, 2층이 관리하기도 편했고 임차 구성도 좀 깔끔했고 3층은 또 사무실이었으니까 크게 그냥 요약을 하자면 홍대 상권의 20억 미만의 건물, 올 근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작은 소액대에 우리가 흔히 아는 상권에 있는 건물들이 많이 찾기가 어렵습니다. 올 초 그리고 작년부터 주택 규제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쪽에서 좀 피로감을 느낀 분들이 많이 빌딩 시장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보는 금액대가 이 정도 금액대를 많이 보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자가로 아파트나 집 한 채는 가지고 계세요. 한 80% 이상이. 주택이 있는 건물을 또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 이제 다주택자로 이제 들어가고 대출이 좀 줄고, 아파트 시장이나 주택 시장에서 지쳐서 넘어온 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주택이 없는 올군생의 작은 건물들이 지금은 더 인기가 많아졌고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장점을 김동혁 씨는 알았을 거예요. 그럼 23살 때 이때의 경험을 토대로 나중에 뭐 더 큰 건물들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자산을 증식하고 계속 또 활동들을 하시고, 그러면 정말 자산이 많이 불어나실 거예요. 강남에서는 아파트가 다 이런 금액대니까 좀 시선을 돌려서 이런 소액의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만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